자, 시장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인베스터 자문 인성희 고문과 영앤 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조합으로 수요일을 가보도록 하죠.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는 앞서 이제 뭐 환율 얘기해드렸는데, 일단은 원화 강세, 뭐 스스로 강하다.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뭐 상황이 국내에는 경제가 좀 녹록치는 않고 일단은 금리 인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미국도 오늘 저녁,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FOMC 결과가 나오는데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강한 시그널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통화 가치가 절하가 돼서 환율이 오를 거야? 라고들 생각하시는데 그건 조금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자, 일단은 경기가 조금 살아나야지만이 이 원화 가치도 조금 죗값을 받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정치 상황도 그렇지만 뭐 어려운 환율 얘기입니다. 자, 여쭤보기는 그런데 뭐 인성희 고문 생각은 어떠세요? 네, 뭐 얘기는 과거, 그러니까 기존 이전보다는 상당히 얘기가 좀 활발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금리가 인하되면은 유동성이 커지죠.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면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이제 은행에서 이제 대출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금을 과거보다 적게 내니까 그 적게 내는 만큼의 물량이 유동성이 생겨서 아무래도 시장에 들어온다면은 시장에 상당히 좋은 반응,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쪽에서 금리 인하가 유동성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 긍정적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그에 관련돼 가지고 금융주들이 최근에 오르는 것도 그거의 하나의 영향인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환율이 지금 상당히 지금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얼마 전까지 거의 1,480원을 넘어서고 1,500원대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빠지면서 오늘도 급락을 하고 있어 1,400원 이하로 깨고 지금 1,480원. 그러니까 거의 뭐 얼마 사이에 거의 한 100원 정도가 지금 하락을 하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였는데 실제로 이 원화의 강세가 우리나라 경제에 좋으냐 나쁘냐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출 국가예요. 그러면 원화가 약세되는 게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은 1달러를 수출해 가지고 1,300원을 벌 거를 원화가 약세돼서 1,400원이 되면 100원 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국이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기본적으로 그 국가 간의 환율이라는 건 기본 환율이니까 어떤 적정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적정 환율이 어느 정도냐. 왜냐면 우리는 뭐 수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입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환율이 과거에 한 1,200원대 중반 정도가 좀 적정 환율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뭐 미국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고 그 이후에 뭐 미국의 관세 정책 여러 가지 달러의 강세 이러다 보니까 그 환율이 갑자기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거. 근데 지금 환율보다는 뭐 미국이 관세 정책을 더 들고 나오기 때문에 진짜 환율이 수혜가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그거보다는 지금 관세가 더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를 유지한다는 것은 내수 중에서는 아무래도 유동성 풍부한 쪽으로 관련해 갖고 주가가 좀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뭐 정유주나 항공 이런 쪽은 아무래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항공료도 지금 80달러 하던 브렌트유 기준 그러니까 서부 테사 중진을 기준으로 80달러 하던 게 60달러로 빠졌다가 지금 조금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항공주. 거기에 워낙 강세 영향까지 받으면 거의 항공은 수입을 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게 항공, 정유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수출하는 반도체나 이런 데 손해를 보는데 그쪽은 워낙 지금 많이 빠졌고 관세 영향을 더 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지금 원화의 강세는 우리한테는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고 좋은 쪽이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뭐 대충 환율과 주가는 반비례, 방향성 자체가 다르다. 이게 고정적인 인식인데 정확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네, 뭐 맞는 얘기라고 보는 게 현재는 맞는 것 같은데 최진욱 본부장이 보시기에 이 환율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저는 이게 이제 단기적인 흐름일 가능성이 좀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제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뭐 대만 시장 영향이 가장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절삭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국내 시장까지도 지금 이제 번져지면서 오늘 좀 이러한 현상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뭐 대만 생보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자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워낙 이제 대만 시장 자체가 외환 시장 규모가 굉장히 좀 작다 보니까 NDF 시장 쪽으로 좀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만 생보사들이 눈을 돌린 게 프록시 대체 원화인 원화 쪽으로 좀 눈을 돌린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생보사 눈을 계속해서 프록시 통화인 이쪽에 원화 쪽으로 눈을 돌리다 보니까 오늘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항공주라든지 뭐 정유주들 아니면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당연히 뭐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사실상 이제 이 원화 약세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은 뭐 미국 정부의 뭐 트럼프에 대한 뭐 효과도 있다, 뭐 절삭 효과도 있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고는 있지만 일단 이제 저는 생보사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 외환 규모 시장도 적고 또 NDF 시장 쪽에서 통화 원화에 대한 부분들의 거래가 금지가 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부분들의 생보사들이 단기적으로 지금 눈을 돌린 게 프록시 대체 원화 쪽으로 지금 눈을 돌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결국 이런 이제 단기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좀 되돌림 현상도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내 시장의 자금력을 늘려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조금 더 풍부하게 늘려나가면서 단기적인 효과는 자금이 들어오는 그 유의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결국 계속해서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서 국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의 환율 수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뭐 대체 관련주들의 급등 배경이 계속해서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급격하게 환율에 대한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반사수의 업종들이 급등이 나오는 부분들은 이게 일시적으로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단기적인 재료에 대한 부각 그 효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보유자분들의 좀 영역 구간이 가장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내가 이제 뭐 단기적인 투자 성향이 좀 짙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환율 하락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의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한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더 길게 안 가겠습니다. 그럼 자, 직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기업이나 뭐 섹터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섹터는 필요 없고 그냥 기업으로 갑시다. 기업은 뭐? 오늘 항공주가 이제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대한항공이 일단 네, 떴어요. 대한항공이 가장 올랐는데 대한항공을 더 볼 거냐? 지금 봐도 될 것 같아요. 된다. 왜냐하면 이유는 그걸 들어보죠. 카지노, 항공 원화 강세 수혜주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정유, 항공, 카지노도 이제 여행업이니까 이런 쪽에 있는데 카지노 관련주들은 지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오늘도 뭐 강세를 보이지만 많이 안 오르는데 대표적으로 안 오른 게 이제 항공주예요. 항공주가 그동안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합병 관련해 갖고 되느니 마느니 작년에 얘기 많다가 결과적으로 되는 쪽으로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좀 풀어주고 딴 회사로 좀 넘기는 카고 쪽 넘기는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실적에 좀 나쁘지 않겠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주가는 움직이지 못했는데 실제적으로 대한항공 기준에서 작년에 실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작년에 실적의 좋은 부분을 반영을 못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러다 지금 유가는 80에서 60까지 떨어졌는데 별로 수혜를 못 보다가 이제 요번에 아마 그 뭐 환율 얘기가 나오면서 뭐 트리거가 어디서 잘지는지 모르지만 그쪽에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안 올랐다는 거에 방점을 찍고 다른 거 대비해서 이제 눈높이를 맞춘다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항공주가 가장 강하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중에서도 오늘 대한항공이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뒤에 따라서 뭐 에어부산이든지 이런 게 그런데 일단 거래량이 많이 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뭐 일부 많이 올라가다 장중에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소화해내려면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아무래도 아래 위 꼬리를 좀 달 수 있겠지만은 추세적인 현 상황이 계속 당분간 지속된다면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안 투자가 없는 방향에서 가장 좋은 섹터일 수 있다. 그중에서도 거래량이 붙은 게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간다면 가장 좋은
종목일 수 있다라는 쪽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항공 상당히 현재로서는 강하게 당분간 요번 주 정도 뭐 다음 주 초까지라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항공사 모든 기업이 그렇지만 비용과 수익을 봤을 때 항공사의 비용은 대체적으로 뭐 인건비는 뭐 모든 기업이 인건비가 있겠고 그다음에 항공사는 이제 비행기를 구매해 올 때 렌트 형식으로 빌려오는 경우도 있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보잉 비행기를 사온다든지 뭐 에어버스를 사온다든지 이러면은 그쪽에서 그 팩토링이라고 하는 거를 줄 거예요. 아마 조건이. 그러면 이제 달러 부채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환율 하락에 비용, 이자를 내는 게 좀 줄어들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비용에 또는 유가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항공료도 지금 뭐 유가의 영향을 받겠죠. 유가가 내려가는 부분은 플러스라고 봐고. 그다음에 수익 부분은 이제 뭐 여객 운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화물 운임이 있을 텐데 여객 운임은 요즘 공항 가면 다 어쨌거나 미어 터지죠. 네. 왜 미어 터지지는 모르겠어요. 많이들 나가세요. 들어오신 분들은 아직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 화물 운임도 이 항공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대부분 반도체나 이렇게 조금 고가의 것들이 운임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아직 뭐 수출에 그렇게 데미지를 받는 수치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다 지금 항공사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죠? 그렇죠. 일단은 이게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랑 거의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우리가 경험했던 부분들이 물동량 감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공주들 입장에서는 화물 운임도 중요한 상황인데 물동량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떻게 보면 좀 타격이 적지 않았었습니다. 1기 때도. 근데 지금 2기 때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항공사들이 과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당선이 됐을 당시에 과연 준비를 안 했겠냐라는 부분들로 또 생각을 관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결국 1기 행정부 때도 무역 전쟁에 따른 물동량 감소에 대한 타격을 입었던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2기 때도 여전히 뭐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의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이제 매를 이제 지금은 좀 빨리 맞은 경향이 좀 심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동량 감소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항공사들의 타격은 적지 않아 2기 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오히려 1기 때와는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수치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주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밸류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저평가, 매력적인 밸류에 지금 들어와 있는 구간들도 굉장히 좀 많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항공주들이 전부 다 좋다라고 보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일단은 뭐 지금 아시아 권역 지반의 뭐 입국객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해주고 있고 또 중국이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기반을 잡아가지고 중국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뭐 좋아질 거다 2026년 이후로 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면서 중국이 이끌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입국객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해줄 것이다. 물론 이제 입국객 수요가 계속 증가해주는 추세 자체는 여행 쪽에서도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항공 쪽에서도 좋을 수밖에 없고 면세 쪽에서도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일단 이제 그중에서 가장 단연 수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게 저는 항공주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저도 뭐 고문님과 마찬가지로 대한항공을 가장 좀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뭐 네. 지금 에어부산도 마찬가지고 뭐 진에어 한진칼 뭐 대부분 다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좀 큰 어떻게 보면 좀 개별적인 재료 모멘텀까지도 부각이 돼가지고 주가의 상승을 일으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대한항공이 가장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도 아니고 지금 뭐 공정위에서도 제재를 좀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노선 쪽에 대한 부분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단가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감이 분명히 대한항공 측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단가에 대한 부분들만 살펴봤을 때도 오히려 좀 완만하게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하게 되면은 오히려 공정위 쪽에서의 제재가 일단은 대한항공 쪽에 이어지긴 하겠지만 이게 계속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좀 현저히 낮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노선에 대한 안전화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에 대한 기대감, 그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뭐 다른 항공주들 바라볼 바에 실질적으로 대한항공을 지금 현재로서는 바라보는 게 좀 가장 낫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대한항공이 지금 상황에서 추세를 확실하게
터닝 포인트를 좀 나타내 주려면 저는 24,000원대가 가장 큰 고비라고 봅니다. 24,000원대를 대한항공이 어떻게 좀 거래 대금들이 실리면서 돌파가 나와주냐 아니면 못 나와주냐에 따른 부분들이 앞으로의 좀 추세에 대한 부분들의 발상 결정 과정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저는 24,000원대까지는 한번 리테스트를 해주는 움직임이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두 분 다 대한항공 쪽에 집중이신 것 같은데, 뭐, 대한항공을 그럼 더 뜯어볼 건, 이거는 뭐,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그렇고, 죄송합니다. 파급이나 파생될 수 있는 가능성, 뭐, LCC 얘기들을 하는데, 정책적으로 뭐, 이제 대권 또 이제 대선이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보면 우리 이제 뭐, 이 삼면이 바다인 반도 국가 막 얘기하면서 뭐, 관광 자원, 잠깐 뭐 이렇게 부응하다가 또 말긴 하긴 해요. 뭐 UAM 같은 것들, 도심형 뭐 이 그 운송수단 활용하는데 항상 걸림돌들이 좀 있고 반짝하긴 하는데 어떨까요? 그런 쪽으로 좀 파급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좀 있을까요? 이게 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화랑장세고 이제 많이 오르고 이 종목 너무 이 업종 많이 올라서 딴 거 뭐 없을까? 그 찾아볼 때 다른 그 이제 나비 효과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시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아주 강한 종목, 강한 섹터만 집중해서 딱 찍어서 핀셋으로 지금 오르고 거기서 끝나면은 그다음에 딴 쪽으로 완전히 다른 쪽으로 또 기사에 의해서 옮겨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게 이쪽이 많이 올라서 이제 거기에 파급으로 딴 쪽이 또 오른다 이런 데까지 따라가기는 좀 쉽지 않은 장이다라는 생각이고 다만 그 뭐 UAM 관련해서는 그것도 이제 대한항공이 또 수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부천의 큰 그 단지를 지금 부천 공업단지 쪽에서 그 시와 대한항공이 뭐 협약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제반 시설 인프라부터 전부 다 갖추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거기에 지금 뭐 한 5,700억 정도 들여가지고 영종도에 또 이제 단지를 짓는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혜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할 수 있는 비전들이 지금 주 종목에서는 그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쪽에 현재로서는 뭐 좀 더 지나서 이런 업종이나 이런 회사 그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라와서 그 다음을 좀 본다라면 다른 쪽으로 좀 볼 수 있겠죠. 현재로서는 그냥 종목 찍어서 매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거기에 또 그렇게 벗어날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뭐 지금 전해 오는 얘기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겠지만 미국의 이제 주가 지수 선물 뭐 나스닥과 S&P 500 선물 지수가 한 1% 정도 오른다고 해요. 아시아에서. 내용은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이제 뭐 2인자들끼리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뭐 이렇게 얘기가 오간다고 하니 그 훈풍이 우리한테 직간접적으로 또 영향을 주면 뭐 환율도 떨어지고 또 원화 강세 뭐 지금 항공주 다오고 있는데 여객이나 아니면 뭐 관광이나 이런 쪽도 좀 뭔가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나가서 관광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많이들 들어오시면 좋잖아요. 네네. 지금은. 지금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지나고 나서에 대한 입국객 수요는 지금 증가 추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1월 기반으로 지금 입국객 수요만 체크를 했을 때도 계속해서 지금 증가 추세가 나타나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이 뭐 한시적인 무비자의 제도에 대한 부분들의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부분들의 뭐 성장 어떻게 보면 중국이 기반으로 여행객 수요가 지금 아시아 통화권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입국객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뭐 이슈들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긴 한데 이게 결국엔 입국객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단독적인 여행주 쪽에서에 대한 부분들의 이제 항공주 쪽에 대한 부분들을 수혜로만 바라보기보다는 면세 쪽까지도 일단은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살아 있을 것이고 또 여행 쪽 같은 경우 패키지 상품들을 계속해서 내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어떻게 보면 좀 가성비 있게 좀 패키지 여행을 가려고 하는 그런 상품에 대한 구매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항공주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뭐 여행이나 뭐 면세 카지노까지 동반적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 영향들도 있기는 합니다. 결국 이제 항공주들이나 뭐 여행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주가 상승의 발달이
확실하게 되려면은 입국계 수요도 중요하긴 하고 또 이제 항공주들 입장에서는 화물인 수요까지도 같이 늘어나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지금 놓고 보게 되면은 원화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입국계 수요도 지금 꽤나 긍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입국계 수요가 올해 1분기, 2분기 계속해서 데이터상으로 놓고 봤을 때 월 단위로 봤을 때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는지를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이 1월 데이트 이후로 지금 4월까지 봤을 때 입국객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네. 항공주들 입장에서 실적이 당연히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붙기는 하겠지만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뭐 미중 관세 전쟁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에 아직까지 뭐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들이 여전히 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소비 심리를 계속해서 둔화를 시킬 가능성까지도 일단은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입국계 수요는 올해 2분기까지는 계속해서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늘어나는지 그 증가 추세를 좀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환율 이슈로 풀어봐서 항공, 그다음에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뭐 이 여행객,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산업까지도 기대를 일단은 좀 가져보는 정도. 다만 지켜봐야 되는 뭐 그런 항상 얘기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도는 것 같긴 해서 네, 일단 좋게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과 영앤 리서치 최진욱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